안녕하세요. 미세먼지 먹고도 잘 사는 법의 저자 한의학 박사 이전우입니다. 오늘은 식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의에서는 사람은 부모에서 받은 전기와 후천적으로 음식에서 만들어진 전기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서 받은 전기를 선천지정이라고 이야기하며 음식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는 후천지정이라 하는데, 보통 음식에서 만들어진다고 음식을 수곡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수곡지정이라고 많이 합니다. 다들 한의에서 구분하는 이 전기신열에 대한 개념이 예전에는 보편적인 사고였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이해하는 사람이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하긴 세포니 유전자니 하는 세상에서 전기신열을 이야기하면 좀 생뚱맞기도 할 것입니다만, 인체를 이 통으로 봤을 때 에너지를 어디에 저장하는 뭔가가 있을 것이고, 그 에너지가 직접 쓰이고 있는, 그러니까 형태로 쓰이고 있는 어떤 상태가 있을 것이고, 그 쓰고 있는 에너지를 잘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절을 하거나 어떤 의도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뭔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에너지는 형체가 없으니까 이것이 직접 작용하는 어떤 기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전기신열의 개념입니다. 선천지정만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이고, 나머지 전기신열은 전부 다 먹는 데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교환도 되고, 이렇게 정이 혈이 되었다가 기가 되었다가 그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이 만들어지는 여러 과정들을 음양오행이라는 당시로서는 최고의 과학 이론으로 설명을 해 놓은 것이, 그것이 한의학입니다. 음양오행은 자연의 운행과 변화를 전제로 해놓고 그 대상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그 특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보통 일반 사람들이나 과학자들은 얼음의 입장에서 그 물성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물이 된다든지 기체가 될 수도 있고요. 음양오행적으로 본다면은 이 세상의 운행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봄이 온다는 대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음식의 영양분과 성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한의에서는 음식의 기운과 맛과 그 맛의 두터우냐 엷으냐 하는 그 후박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운이 뭉쳐있는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그 산지의 기운, 그 땅의 기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산지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의 모양도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면 출이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시골이나 민간에서는 삽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약재로서는 뿌리의 모양에 따라 백출과 창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덩어리 모양이, 요 동글동글한 모양의 백출은 맛이 달면서 쓰고 약간 매운맛이 있어서 비장의 기운을 더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좀 이렇게 줄기 모양의 창출은 쓰면서 매워 가지고 운행을 시키는 힘이 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체나 열이 있는 사람한테서는 강한 소화제에는 창출을 쓰고, 열이 없거나 식후에 기운이 빠지거나 등 비장이 약한 사람들의 소화를 돕는, 소화 기능을 도와주는 데는 백추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양배추가 위장에 좋다고 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저 같은 경우는 고민이 됩니다. 도대체 왜 저런 민간요법만도 못한 말이 나오게 되었을까? 위장에 좋은 이유를 들어보면은 성분에 비타민 U가 포함이 되어 있어 위궤양이 좋다고 합니다. 비타민 U는 메틸메티오닌 설포늄으로 밝혀졌는데 위궤양의 치료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게 항염증 약물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위궤양으로 인해서 통증이 있거나 염증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사람한테나 좋다는 것이지, 위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무력한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지 않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냥
양배추가 위장에 좋은 것 아시지요? 라는 말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위장에 좋다는 것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게다가 심지어 요즘은 무조건 위장에 좋다는 말로 포장을 해서 상품으로도 나오는 모양인데, 이 약은 무조건 먹기에는 부작용도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쇠비름이 당뇨에 좋다고 난리가 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산 소금이 좋다고 무조건 온 던신에 다 좋다고 하는 것도 있던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나트륨이 몸에 좋으니 나쁘니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라면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러면 라면에 나트륨을 적게 먹으면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일반적으로 짭짤하게 먹는 라면이 맛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평판을 받는 것이겠지만, 무조건 매도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어떤 음식이 몸에 좋을까라는 것보다는 몸에 좋게 먹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 합니다. 라면도 간간하게 먹는 것을 알고 먹는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무조건 그냥 퍼먹는 사람은 짠맛의 피해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알고 먹는 것이란 음식 맛을 느끼면서 천천히 정성 들여서 씹어 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노화와 수면 연장의 연구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예쁜 꼬마 선충이 있습니다. 이 꼬마 선충의 실험에서 글루코스를 제한하니 수명이 연장되었다는 연구 결과는 계속 후속 연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글루코스는 설탕이나 저당, 과당, 그리고 녹말이나 당류 등 탄수화물의 최종산물로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알기에는 포도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의에서는 이것은 단맛에 해당합니다. 한의에서는 건강에 해로운 음식은 맛이 편중된 음식을 말합니다. 맛이 편중되면 오장에 골고루 곱기가 가지를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짠맛은 신장으로 주로 가며 혀를 상한다고 되어 있으며, 단맛은 비장으로 들어가며 기육을 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육의 병에는 단 것을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기육의 병이라 함은 요즘의 대사성 질환의 상당수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야식은 아주 조심을 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밤에는 귀신이 먹는 거지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는 말까지 있을까요? 이렇듯 천천히 맛을 알면서 즐겁게 식사를 한다면 어떤 음식이든지 가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이 체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이고, 필요하지 않은 맛은 그만큼 덜 먹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체질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함열이라도 좀 파악을 하고, 음식의 전체적인 균형을 그 체질에 따라 조절을 약간만이라도 한다면 아주 좋은 식생활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